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야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재발이 저려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적폐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했죠.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대통령을 적폐로 보는 것이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심지어 사과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급하긴 급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자기들이 적폐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적폐가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에 저렇게 흥분하면서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고민정의조차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 맞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켜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법원에서 다음 같은 결정을 내렸죠.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특활비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라고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청와대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용이 됐으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밥을 뭐를 먹었냐, 의전 비용이 어떻게 썼냐 이거를 가지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한다.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 야 저것들이 특활비를 뭔가 다른 용도로 썼나 보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요.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식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입니다. 30년 절친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거나 조국이 됐거나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도와줬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저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이 이번에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 쪽에서 증언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진짜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던 게 맞다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논란을 생각해본다면 그 논란 중에 한 가지라도 전 정권에서 발생을 했으면 진작에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이상할 리가 없는 그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들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저거예요. 울산시 선거 개입 문제죠.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가 첩보를 줬다라는 것이고 바꿔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저게 무슨 뜻이냐? 일전에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와 김기현 두 사람이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김기현 현재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송철호가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됐던 거죠. 그러면 저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동생이 됐거나 최측근을 둘러싸고 비리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여론이 뒤집히게 됐던 거죠. 특히나 그런 논란을 키웠던 게 경찰의 반응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압수수색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지율이 역전이 됐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울산 경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왼쪽에 앉아서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당시 경찰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이 있었던 울산 경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울산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것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은 분명히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울산 경찰에서 넘겼던 3건 중에서 2건이 모두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압수수색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3월 12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그 사건이 넘어갔던 것은 12월 달이었습니다. 장장 압수수색을 하고 난 뒤에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검찰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압수수색을 그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의문이 드는 게 뭐냐? 그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검찰 쪽에
쪽에서는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비리 논란이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업자라고 하는 증인이 나타나면서 해당 비리를 폭로했었는데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때 당시 언론사들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폭로를 했던 건설업자가 구속이 됐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음모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폭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 공작이었던 겁니다.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로 껴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저렇게 구속이 됐던 경찰관, 그 경찰관을 끔찍이 아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황운하 전 경찰청장입니다. 황운하가 마치 핀셋으로 콕 집었던 것처럼 이 경찰관이 그 사건의 적임자다라고 하면서 임명을 했던 거죠. 조금만 살펴봐도 문제가 있던 경찰관을 왜 도대체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핀셋으로 콕 집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황운하 또한 마찬가지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명 수사를 벌였다, 표적 수사를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열리면서 다음 같은 증언이 나왔던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울산지방경찰청 팀장의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던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후보가 전날 집권 시에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이 적폐 수사의 대상이나 자, 불법으로 먼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자, 문재인은 이 내용을 좀 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밤에 이 내용을 듣고 잠을 설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설쳤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 뭐가 수사 옳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끄집어내면서 그래서 자, 이 정치 보복 또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후보 보고 거세게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문재인도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의 자,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 앞에 정권 자, 말하자면은 김대중 정권에서의 대북 송금 4억 5천만 달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또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자, 이 비리와 불법에 대한 이 적폐 수사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괜찮다. 계속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 왜 윤석열 후보의 발언만 문제를 삼고 있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뭐 탈원전에서의 이 경제 성과 조작이라든지 울산 선거 개입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조국 사태, 자,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비리 이 것들이 조명이 되면서 오히려 자, 윤석열 후보와 문재인과의 충돌이 되고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뒤에 빠져 있는 그런 구도가 돼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제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후보가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지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현직 대통령의 이 야당 후보 발언을 지금 대통령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자,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권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 선언이다. 뭐 뱃속에서 복수심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거센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윤석열 후보 발언을 계기로 호남과 친문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판세 변화를 꾀해보겠다 하는 전략으로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동안 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과 친문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거나 또는 비토하는 기류가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이 퇴임 후에 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청산 드라이브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 구도가 형성되면서 자, 그래서 자, 이재명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권 지지층들에게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자,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정치 보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의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초 윤석열 후보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공연히 자, 여권 지지층만 결집시켜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나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선판에 뛰어들 때 자, 적폐 전쟁을 시작하다 말자 얼마든지 맞서서 싸워볼 만하다 하는 분위기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 윤석열 후보와 이 대립 구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검찰총장으로서 이 정부와 맞서던 그 구도가 다시 형성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다시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울산 선거 공격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이상직 의원 비리 등 대통령이나 여권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만 부각시켜도 자, 문재인 대통령의 논리를 깰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법과 적폐를 부각시키면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지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워 선거 개입을 부각시키면 정권 교체론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부각되면 될수록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0%가 넘고 정권 유지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30% 초반 중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립구도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